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다우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우는 0.06% 약보합 마감이고 나스닥은 1%, S&P 500은 0.5% 상승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 워싱턴 포스트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관세가 보편적 관세라기보다는 다소 이렇게 축소될 것이라는 보도, 그리고 거기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상에서 그것은 또 가짜뉴스다 하는 그 공방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다 내리다, 거기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과 달러 시세도 같이 흔들리는 하루였습니다. 네. 업종별로 좀 이렇게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작년에 우리가 익숙한 M7 위주의 기술주 랠리가 다시 또 재현되는 양상입니다. 네. 엔비디아 3%대, 폭스콘 호실적 등등에 힘입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올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 꽤나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닥 1.7%, 코스피는 1.9%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이제 개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나흘 연속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순 매수에 힘입어서 2,48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진단키트주라든지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물론이고요. CES 2025 개막 기대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급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이제 2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이런 상승세를 또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증시 타임에서 어제장 흐름 짚어보고 오늘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지난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ETF를 짚어보고 올해도 유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TF 투자 팁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AI 훈풍은 이어집니다. 뉴욕 증시는 CES에 대한 기대감과 AI 수요가 견조하다는 신호에 오늘도 빅테크를 중심으로 상승에 나섰는데요. 올해도 기술주를 필두로 미증시가 강세장을 이어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기술주 비중이 낮은 다우지수만 오늘 소폭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5%, 1.2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면 오늘은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주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3% 넘게 뛰어 올랐는데요. 폭스콘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힘입어서 역대 최고 수준의 호실적을 내놓은 데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인 반도체주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 CEO가 블랙웰 칩 공급 상황 외에도 로봇과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내 시장 관련주 움직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알파벳은 오늘 2%대로 크게 올랐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전거래일에 크게 올랐던 테슬라는 등락을 반복한 후 오늘 소폭 올랐고요. 또 그 밖에 메타와 브로드컴도 각각 4.23%, 1.66%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선 개장 전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편 관세를 핵심 수입 품목에만 제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원자재나 에너지, 또 의료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외신의 논의대로라면 트럼프 측이 관세 정책 강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나온 후 채권 수익률과 달러는 떨어지고 또 주식시장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트럼프 당선인은 워싱턴 포스트가 올린 보도는 가짜뉴스라면서 이치도 않은 이른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혼란의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처음 나온 후 큰 폭으로 하락하던 국채금리는 이내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장중 4.58%까지 떨어졌던 10년물 국채금리는 4.62%까지 다시 올랐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낙폭을 줄인 채 거래됐습니다. 다만 달러는 트럼프의 관세 축소 소식이 나온 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의 사임 소식에 캐나다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달러를 끌어내렸는데요. 장 마감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65%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의 AI 모멘텀이 강했기 때문인데 이 모멘텀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UBS는 AI의 손쉬운 상승세를 끝났을 수 있지만 AI 랠리 자체는 끝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AI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또 지출 대비해서 수익성도 늘어나기 때문에 AI 테마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개된 지표도 살펴보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는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12월 서비스업 PMI 지수는 56.8로 집계되면서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조사 측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적 정책 기대감으로 기업 활동이 확장되고 또 신규 주문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업 부문이 활황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P 글로벌은 이 같은 성장세가 2025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소폭 내렸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3달러, 76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난 가운데 트럼프 당선 인준이 완료되면서 10만 달러 선을 탈환했습니다. 오늘로써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자 가상자산 시장 낙관론이 다시 부상한 것인데요. 오늘 오전 7시 업비트 기준으로는 1억 4,900만 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이제 곧 젠스망 CEO의 기조연설로 시작될 CES, 과연 세론으로 작용할까요? 혹은 내일 시장에도 여전히 모멘텀으로 이어질까요?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일본 제철이 바이든 행정부가 US 스틸 인수를 불허한 데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US 스틸과 함께 인수 계획을 불허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 정부 심사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냈는데요. 양사는 이 불허 명령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로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절차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결론이 났고 국가안보상 우려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는데요. 일본 제철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바이든의 최종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본 제철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지 않으면 당장 우리 돈 7,500억 원에 달하는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요. 일본 내에서도 불만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 심사를 근거로 인수 중지를 명령한 사례는 8건인데 이 중 7건은 중국 관련 기업으로 동맹국으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미일 관계에 화근을 남기는 판단이다 비판했고 이시바 총리도 개별 기업의 예산이라 정부 입장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불쾌감은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LG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동맹을 맺었습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행사를 하루 앞두고 공감지능과 함께하는 일상의 라이프 굿을 주제로 LG 월드 프리미어를 개최했는데요. 이 CES 개막에 앞서 혁신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발표자 중심의 연설 대신 한 편의 드라마를 상영해 미래 일상 속 AR 경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이목을 끌었고요. 조주환 CEO는 이날 물리적 공간과 가상 환경에 이르기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공감지능을 강조하며 면서 AI 총체적 경험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집안에서부터 차량, 사무실 등에 이르는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되는 AI 에이전트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고요. AI 열풍으로 급성장한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하는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기술인 열 관리, 칠러 분야에서 협업해 지속 가능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단순한 기술 협업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적 경험을 만들겠다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 현의 제2공장 건설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TSMC의 주도로 규슈 지역이 새로운 실리콘 아일랜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재 지난해 12월 양산을 시작한 제1공장에 인접한 부지에서 제2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고요. 내후년 가동을 목표로 연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제2공장의 총 투자액은 우리 돈 19조 원에 달하고요.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1공장과 달리 67나노급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용계좌신문은 TSMC의 주도로 규슈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운영하는 JSM의 출자 소니 역시 세계 점유율 1위의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새 공장을 인근에 건설할 예정이고, 도쿄 일렉트론도 인근에서 새 연구개발 거점을 올 여름 가동하기로 하면서 향후 10년간 이 같은 반도체 설비 투자가 20조엔, 우리 돈 185조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금값이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금값 전망치를 낮춰 잡았는데요. 불과 두어 달 전 올해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내년 중반에 나가야 3,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 전망치로 온스당 2,91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폭이 줄어들면서 금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줄면서 금 기반의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이 줄어든 것도 전망을 낮춘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방부가 세계 배터리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 CATL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추가해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현재 모두 134개 기업들이 명단에 올라 있는데 CATL과 텐센트를 비롯해 창신메모리, 드론업체 오텔 로보틱스 등이 새롭게 추가됐고요. 차이나텔레콤 등 6개 기업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국방부가 내년 6월부터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하는 미국 단체 또 기업들에게 경고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질병관리센터에서 HMPV라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어린이와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해당 바이러스는 독감과 증상이 유사하고 심하면 폐렴이나 기관지염까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열흘 동안 확진자 수가 529%까지 급증했는데요. 그러면서 진단키트주가 급등세 보였는데 특히 수젠텍과 랩지노믹스가 크게 올랐습니다. 랩지노믹스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해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중국 클리닉센터와 MOU를 체결한 만큼 더욱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수젠텍과 랩지노믹스가 상한가 기록했고 또 진매트릭스가 25.4%, 오상헬스케어가 22.45% 올랐습니다. 또 엑세스바이오가 20.6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보안주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라닉스가 양자보안 국책과제를 주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현재 라닉스가 담당하고 있는 국책과제는 무기 체계용에 대한 과제와 보안 관련한 3등급 암호 모듈 개발 과제인데요. 이 둘 모두 라닉스의 양자보안 칩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군사장비의 통신 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 및 국방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데요. 라닉스는 이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양자보안 시장에서 국내 기술의 자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밝은 전망의 관련주들도 같이 올랐는데요. 호재가 있었던 라닉스와 모니터랩이 30% 가까이 급등했고 또 한싹이 29.85%, ICT케어가 26.2% 올랐고요. 휴네시온이 20.06%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제 화장품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102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미국과 일본 내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이 프랑스산을 제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뷰티가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글로벌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킨 덕분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아모레 퍼시픽의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녀공장이 사모펀드 K레넨 파트너스에 인수된다는 소식까지 맞물리면서 상승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마녀공장이 18.48%, 현대바이오랜드가 7.74% 올랐고 아모레지와 아모레 퍼시픽이 7% 넘게 상승했으며 또 마지막으로 아모레 퍼시픽 우도 6.78%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5가 이제 곧 개막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제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강세 보였는데요. 특히 이번 행사에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개발 계획을 발표한 HBM3 16단 제품의 샘플을 업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AI 열풍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선 올해도 HBM 등 첨단 고부가 가치 제품이 성장을 이끌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CES 2025에서 있을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도 주목되는데요. 젠슨 황 CEO는 AI 기술의 비전을 공유하고 차세대 AI 가속기인 블랙웰의 개발과 공급 상황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4.45%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훈풍이 우리 기술주에도 전해졌습니다. 먼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16.24% 시세 분출했고 DI가 10.61%, 또 SK하이닉스가 9.84% 올랐고요. PSK홀딩스가 7.83%, 마지막으로 테크윙이 6.9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2,5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기분 좋게 한 주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수익률 꼴찌라는 굴욕을 겪은 우리 시장이 올해 들어서 상승률 1위를 차지하며 반전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상승 랠리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좋았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럼 어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 가까이 급등하면서 단숨에 2,480선 회복했고 코스닥도 1.73% 상승해서 720선 코앞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거래일,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상승한 영향으로 국내 AI 반도체주들이 크게 오르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3,7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선 건 작년 10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632억 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개인만 5,40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주체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562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146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1,616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시장 상승을 견인한 날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0위권 내에서 8개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 투톱의 지수 상승 기여도가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2.76% 올랐고 SK하이닉스 무려 9.84% 상승한 기염을 토하면서 19만 9,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에 엔비디아의 강세, CES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3% 넘게 올라서 사상 최고가까지 기록한 만큼 오늘도 반도체주 상승세 기대됩니다. 한편 2차 전지와 바이오 대표주들도 상승했고 KB금융이 2%대, 네이버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대표주는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대표주의 상승세가 2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5%, 에코프로가 4.6%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HLB와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등도 강세 기록했습니다만 시총률인 알테오젠이 0.94% 반락했고 휴젤이 하락,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리노공업은 보합이었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30전 오른 1,469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면서 소폭 상승했지만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은 이전에 비해서는 작아진 상황입니다. 이후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50원대까지 레벨을 낮췄고 새벽 6시 기준으로 역외 환율도 1,461원대로 주간 거래 종가 대비해서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세 정책에 따른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적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환 시장 약세로 문을 열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 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몰입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CES 기대감이 이미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뛰긴 했지만 CES가 개막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계획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혜주들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크게 4가지 섹터를 수혜 업종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도체, 간밤에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 기조 연설에 나서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에 들어가는 HBM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특히 주목받고 있죠. BNK 투자증권은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5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젠슨황 CEO와 최태형 회장이 회동을 갖게 될지, 또 SK 하이닉스가 공개할 HBM3 16단 신제품이 어떨지 등을 유심히 보셔야겠는데요. SKC가 반도체 산업 신소재인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을 선보일 것이란 기대감도 큰 만큼 유리기판 섹터까지 체크하시고요. 또 하나 떠오르는 별은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혀서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등의 관련주들이 올랐었죠. 어제 국내 증시에서 이미 여러 종목들이 신고가 경신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분야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LG전자가 MX 플랫폼을 통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제시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 삼성증권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CES 전후로 대형 트랙 레코드와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CES가 추가적인 상승의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 기대감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관련 섹터들 관심 가져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유로존 12월 CPI가 발표되고 내일 밤에 미국 ISM 서비스 PMI와 11월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들을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현지 시간 오늘 열리는 CES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는 유리기판과 초전도체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유리기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ES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고요. 초전도체는 현성 TNC라는 기업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밝혀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오늘까지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나 급등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됩니다. 환율도 떨어져서 전기 전자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더 들어온다면 글로벌 수익률 꼴찌인 국내 증시 반전 기록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 소장님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던 그 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가 아니라 선별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 네. 여기에 미증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흔들렸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바로 부인하면서 다시 좀 하락하고. 그러니까 예. 예. 어제 뭐 시장의 제일 큰 모멘텀은 그게 아니었나 싶은데 네. 그나저나 뭐 어쨌거나 돈은 뭐 연초에 많이 들어나 봅니다. 지금. 그 퇴직연금 그 뭐죠? K400인가? 그 미국의 그쪽에서 또 이제 계속해서 진짜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나저나 뭐 미국보다 요즘 우리가 더 좋으니까 네. 그죠? 어제 반도체주들이 날아가더라고요. 네, 어제 프로그램 마칠 무렵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감했으면 했는데 그 아주 망발이었어요 보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훨씬 그러고 좋았죠. 나서 훨씬 네, 훌쩍 맞아요. 올라버렸는데. 네. 네, 그러니 네. 오늘도 우리 밤사이에 미국에서 펼쳐진 우리 한국 관련 지수들은 또 이렇게 상당히 또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또 흐름이었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 본부장님, 우리 이 연말 연시에 우리 장 이렇게 탄력적으로 탁탁탁 튀어오르는 거 어느 정도 좀 예상하셨습니까? 못했죠.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속도가 조금 빠르죠. 생각보다 탄탄하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서 예.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래서 우리나라 K 국장을 포기 못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이제는 손을 놓아줘야 하나 고민하니까 이렇게 또 상승을 해주고 네. 이제는 손절해야 되나 하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모습을 또 나름 보여주고 그러는 거 보면 일단 올해 1월 효과라는 것을 톡톡히 보고 있는 이제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의 변수만 작용되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1월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올 설은 그래도 따뜻하게 좀 보낼 수 있지 그래요?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취임이 지금 이제 2주도 채 안 남은 거죠. 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은가요? 어제도 장 초반, 네. 그러니까 미국 장 초반과 미국 장 어떤 중반에 이 보편 관세냐 선택적 네네. 관세냐 이 뉴스 한 줄로 증시가 엄청나게 큰 그렇죠. 변수를 좀 예. 보였어요. 일단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네네.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만약 1월 달에 증시의 어떤 하락 변동성이 나온다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관세에 대한 방향성,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 주말부터 조금 불편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꾸 이제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 조금 더 커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변동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섹터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게임주를 저는 여러분들이 포트의 일정 부분을 채워 놓으신다면 이런 변수가 나타날 때도 조금은 버텨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제 트럼프 1기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굉장히 관세를 규제를 하면서 참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크게 탈 없이 살아남았던 쪽이 게임과 엔터, 컨텐츠였어요. 근데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OTT 업체가 약간 그 생태계를 교란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컨텐츠 쪽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게임이냐 엔터냐인데 게임과 엔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관세라든지 금리에는 굉장히 방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엔터는. 하지만 이제 감염병에 대한 이슈가 만약 불거진다면 또 엔터가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도 또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나온다 했었을 때 그래도 가장 잘 버텨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게임주가 아닐까 싶고 우리가 지난달 조선주 그리고 연말에 로봇 그리고 지난주와 어제 반도체주들이 강할 때 사실 게임주들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니면 시프트업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를 현재 보면 네.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네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포트에 여유가 되신다면 네. 저는 저의 이야기에 공감이 가셨을 때는 게임주 하나쯤은 그래도 5에서 10% 정도의 비중은 있으셔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모르는 사이에 게임주가 또 이렇게 많이 올랐고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너무 좋죠. 예, 폭스콘 매출이 좋았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가 아니 그 이전에 네, 있었고 그쵸, 네. 예, 그 이전에 있었고 지금 이제 거의 150달러를 네. 눈앞에 둔 상황이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 급등을 했고요. 일단 뭐 엔비디아 올라가고 마이크론도 올라가고 하니까 미증시가 정말 완벽한 상승처럼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네네. 한 가지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미국도 지금 수급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종목 차별화 장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런데 유독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기업들, 뭐 그러게요. 엔비디아, 테슬라, 뭐 브로드컴, 마이크론이 움직이니까 네. 미국 전체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느껴지는 것뿐이지. 사실 간밤 보면은 하락한 그쵸. 종목, 상승한 종목이 딱 반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비율로 보냐면 말씀드린 대로 50대 50이었고 예. 오히려 S&P 500 전체 어떤 그 4분기 실적 추정치 크게 좋아진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M7 기업들 다수가 지금 실적 추정치가 너무 또 상향이 되다 보니 이런 지수의 왜곡 현상은 좀 있을 수 있으니 네. 조금은 보다 객관적인 어떤 명분, 자료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굉장히 강했고 엔비디아가 강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했던 이유는 폭스콘을 통해서 실적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I와 HBM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은 두 가지예요. 투자를 계속 늘릴 거냐. 네.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만큼 나올 거냐. 이 부분이 사실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조정의 시발점이 됐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에 대한 부분을 폭스콘이 해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해결을 해주다 보니 아무래도 반도체 IT와 AI에 좀 있었던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조금 해소가 됐었던 간밤 이제 뉴욕 증시였기에 그들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도 1%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시초 갭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는 조금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출발은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잠시 화면에 뭐 정리된 그 CG가 나왔습니다만 폭스콘이 12월도 그렇고 뭐 4분기도 분기로 봐도 그렇고 엄청나게 실적 개선이었는데 네. 이게 주로 우리가 듣기로는 왜 애플에다가 그 아이폰 공급하는 회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에 그러면 반도체도 그러면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네, 있는데 부품들.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지금 폭스콘에서도 지금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도 우리가 예측을 했었을 때 네. 좋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어제 SK 하이닉스는 예. 9%, 10%에 그러니까. 가까운 상승세. 진짜 우리도 이런 날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거의 코앞에 두고 종가가 좀 형성이 돼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20만 닉스가 거의 뭐 불과 하루 만에 지금 맞아요.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이제 있었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제 뭐 아주 일봉에 장대 양봉 불기둥이 추가되면서 네. 모든 이평선들을 장단기 이평선들을 전부 밑에다 깔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이거는 아주 기술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그널인데. 그래 이거 뭐 최근에 막혔던 20만 6천 원만 열어버리면 위가 휑해지는데.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잠시 후에 좀 드리려고 네. 했었는데 네. 이야기가 나와서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지금 반도체주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이라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늦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어야 됐던 거고 가지고 있었던 종목분들이 지금 보유를 하시면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또 이번에도 손가락 빨고 포모 현상에 시달려야 되느냐 이제 이러실 것 같은데 저는 전제 조건을 두 가지를 달게요. 앞서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이평선 위에 캔들이 있는 정배열로 전환이 된 종목분들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조정을 그쵸. 기다린다.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리더라도 역별에서 지금 다시 밀려 내려오는 기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배열로 만들어진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기업을 저는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원익 IPS를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시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화면에 원익 IPS 차트를 켜놨는데 원익 IPS는 최근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캔들이 이평선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위에 캔들이 지금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두 기업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처럼 정배열로 갔다가 조정이 나오는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추가적으로 소부장 쪽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PSK홀딩스, 뭐 ISC, 그러니까 최근에 시세가 강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을 저는 기다리는 게 낫지. 아직까지도 역별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어제 SK하이닉스가 유독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HBM에 대한 매출이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약 15에서 20%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사이드는 열려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디램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뭐 수요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HBM이 지금 대략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약 47에서 53% 정도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 제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상쇄하고 4분기 실적이 최소 영업이익 8조 이상을 또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제 SK하이닉스가 유독 이제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밸류체인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한미반도체가 있을 수 있을 것 한미반도체, 같고요. 예. 그리고 오로스테크놀로지와 PSK홀딩스 요 세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역별 구간이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 종목군들을 선별해달라고 하시면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뉴스가 조금 바뀐 기업들, 뭐 HPSP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내에 ST라는 기업과의 또 소송전에서 승소했다라는 뉴스가 네. 덧붙여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역별 구간이더라도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본부장 말씀하신 뭐 역배열, 정배열로 따지다 보니까 네. 하이닉스는 이제 뭐랄까 아주 가벼워졌다는 느낌. 그렇죠.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네. 이제 밀려도 탁탁 이렇게 지지선이 눈에 들어오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고비네요. 얘가 지금 딱 60일선에 이제 걸려가지고 네. 이거 5만 6천을 올라서야 되는데 그러면 또 추가 10,000원이 보이는데 가장 피하고 싶은 가장 질문 중에 피하고 하나였는데 싶은 삼성전자. 네, 이제 60일선에 닿았는데 갈 거냐 말 거냐 이 질문을 제가 오늘은 좀 피하고 싶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수 생각하면 삼성전자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네. 삼성전자는 메인이 아닙니다. 메인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가냐 안 가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밀릴 때 밀리더라도 조금 덜 밀렸다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9% 올랐는데 2% 3%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가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9% 올랐는데 갑작스럽게 5% 7%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시 추세가 무너지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수급의 어떤 심리를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가냐 안 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간다고 하시면 살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하면 할 것도 아닌데 굳이 뭘 삼성전자 60일선 닿았으니까 가냐 안 가냐 이거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이시네요. 특히 8층에 계신 분들은 더 올라간다고 해도 뭐 아직 원금 회복 한참 그럼요. 멀었잖아요. 못 팔죠. 네. 저 8층에 있잖아요. 8층에 계셔? 네, 8층. 8층 이거 9층 참 아닌 게 다행이죠. 그렇죠. 어지간하면 이거 뭐 엘리베이터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인데 이번 8층은 참 높네. 힘들어. 예, 네. 층간 계단 수가 너무 많나? 친구가 높아요. 층고가 높아. 이재용 회장님이 뭐라도 좀 이야기를 해주러 나오셔야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좀 뉴스 플로우가 좀 따라주면 좋은데 너무 그 잠잠하죠. 그게 그러니까 아쉬워요.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안 좋지만 이렇게 너무 아무런 뉴스가 없는 것도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 맞아요. 앞서서 이제 그 본부장님 말씀 주신 불확실성 변수로 세 가지 네. 관세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
뭐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발 뭐 감염병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연준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간밤에 나온 그 S&P 글로벌 서비스 PMI 네. 이게 전달 대비로도 올랐고 33개월 내 최고치. 물론 예상치를 좀 밑돌긴 했습니다만 33개월 최고치에 주목을 하는 분위기고 네. 어쨌건 50을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다는 건 경기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조금 올랐고 그러니까 어제 예. 국채 수익률이 오른 것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표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 대규모로 또 국채를 발행을 어제 예, 했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파월 의장과 트럼프는 사이가 좋지 않죠. 파월 의장 쪽에서는 옳다구나 할 겁니다. 굳이 금리 인하 지표가 좋으니까. 빠르게 할 필요 없는 명확한 명분이라는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오히려 상황이라서. 물가는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분위기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보니까 어제 아마 트럼프가 아차 싶어서 이 관세에 대한 보편적 관세에서 이제 선택적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아마 부정을 했던 것 같아요. 최측근한테 흘려가지고 그쵸. 그게 그렇게 흘러서 보도된 게 그러니까 아닌가. 그들의 회의 테이블에서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물가 못 잡는데요?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니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파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지표가 이렇게 좋고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속도 조절로는 뭐 예측한 대로 지금 나올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러한 어떤 일련의 뉴스 플로우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해보면 경기가 좋다는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기는 예. 조금 이렇게 뉴욕장이 그런데 다 가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국내 이른바 서학개미 분들도 네. 그냥 익숙한 거, 편한 거 위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나요? 제가 10월 달부터 아마 요 방송에 참여를 해서 네, 네. 약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12월 연말과 1월 초 그러니까 트럼프 전까지는 충분히 이제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대신에 이제 트럼프 취임 전 5일에서 일주일 전부터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요. 지금 결국 우리가 이 반도체 IT와 AI에 관심을 갖는 것은 CES에서 기조연설을 누가 하냐면 네. 엔비디아 젠슨 왕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젠슨 왕이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해줄지가 이제 관건인데 만약 여기서 나오는 뉴스 내용이 네.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의 리뷰 정도라면 또 반도체 IT라든지 AI 같은 경우에는 상승 동력이 네. 굉장히 또 약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쯤에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 여전히 기술주구나, 여전히 엔비디아구나, 여전히 브로드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이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정도 수익 보셨으면 일정 부분 챙기는 것도 저는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장이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게 정말 운이 좋게도 네. 우리가 좋아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지 미국장이 지금 계속 역사적인 어떤 모든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쓰고 있지는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경기는 괜찮으니까 미국 증시도 괜찮을 수 있는데 기존의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종목들은 네. 좀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조금 약간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 주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우리가 속도에 익숙해지는 게 네. 가장 큰 문제인데 작년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자고 나면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가 자고 나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정체돼 있고 조정이 나오는 횟수와 어떤 속도가 조금 둔화된다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또 빠르게 위축이 될 수는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자금의 이탈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제3국으로의 이제 자금 유입으로도 저는 이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3국이요. 네, 오히려 미국 증시에서 일정 차익 매도 물량을 좀 챙기신 분들은 한국 증시에 오랜만에 현금을 좀 써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쪽 여쭤볼게요. 사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양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 뭐 일부 종목은 지금 보니까 한국 첨단 소재 네.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황이고 미국 증시에서도 간밤에 보니까 아이온큐가 한 7% 가까이 올랐고 뭐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다 올랐습니다. 네. 올해 대세는 양자 컴퓨터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쪽에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은 지금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미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일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양자의 컴퓨터를 누가 패권을 쥐고 흔드느냐에 따라서 또 네. 보안이라든지 방산, 방위 산업 쪽에 굉장히 또 지대한 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이쪽에 대한 뭐 긍정적인 뷰를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시세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젠 안 오르던 종목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국정보인증이라는 기업이 그동안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양자 암호 관련한 OTP를 과거에 개발한 이력은 예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한 어떤 과거의 뉴스들이 재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면 테마에 약간의 좀 끝에 단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기존에 용감하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수익을 즐기실 구간이지 우리나라의 어떤 국장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새롭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공략할 시기는 지금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사실 아이온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좀 대장주로 인식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일단 소액은 괜찮다라고 여전히 그래요. 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굳이 그래요. 없는데 쫓아갈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달 전에 양자 암호에 대한 이미지와 지금 양자 암호에 대한 이미지는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일 수는 있겠지만 네네. 너무 흔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양자 암호 들었을 때 이게 뭐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 기업도 양자, 저 기업도 양자, 요 기업도 양자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니라 투자를 했던 부분을 회수할 때가 아닌가 저는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정부 일정 보다 보니까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게 있네요. 제1차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뭔지는 모르겠고 이름도 길지만 일단 앞에 양자가 양자.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또 양자 관련주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항공청 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약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맞아. 미국하고 반대. 미국은 좋은 뉴스 나오면은 주가가 화답을 하는데 그래서 난이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국장이 국장이.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땐 웬만하면 피하고 보자. 요즘 아주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그 뭐 아이온큐 같은 또 리게팅 쪽인가 네. 예, 그런 쪽에 보면은 아주 분봉 움직임이 우리 또 여의도 형님들 다 저기 가 계시구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뭐 K 증시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고. 아이온큐 실제 지분 보면은 뭐 테슬라도 그런데요. 뭐. 우리나라 테슬라도? 투자는 되게 네. 많다면서요. 예. 실제 저걸 창업자도 한국인이고. 저걸 하루에 네. 뭐 6% 8%씩 할 수 있는 거는 한국 사람이 들어가 줘야. 그럼요. 네, 또 K 국장의 또 K 민족이 들어가줘야. 그래도 아이온큐는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매출 근데 증가세가 지금 이어지잖아요. 그들의 매출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매출하고 너무나 시가총액. 고밸류이기 때문에 예.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 보기에는 그렇고요. 이제 잠깐 들어갔다 나오실 근데 그런 분들. 성장성이 주목되는 기업들 주가는 밸류에이션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는 거는 조금 맞지 그렇죠. 그런데 않잖아요. 그것도 투자 초기 때나 가지고 가는 게 가능하지. 지금 뭐 수백 프로 올랐는데 현재 구간에서 성장성 보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성장성이 밀리면 손절을 하실 수 있다면 괜찮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방치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굳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들어가시기보단 지금 우리나라에 또 새롭게 봐야 될 쪽 많으니까 그쪽을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동시효과 보기 전에 요거는 여쭤봐도 될 네네. 것 같네 시간적으로. 외국인들 갑자기 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팔아제끼다가 그런데 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 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아닌데.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지수가 거의 뭐 3%, 5%대, 네. 코스닥 기준으로 거의 7%대 가깝게 상승한 것 치고는 예. 많이 산 것은 아니라서 조금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여러분들 파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의 거래 대금, 일봉상 차트의 거래 대금과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보면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올라가면서 캔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정석적인 어떤 플레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보단 코스닥의 조정을 노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신뢰를 주려면 네. 거래량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네. 아직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해준 것만 해도 고맙지만 이왕 사줄 거 화끈하게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02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4% 상승 예상되고 720선까지 회복될 걸로 보여지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600원 나타나고 있고 SK하이닉스 2.6%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20만 5천 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이고요. 현대차 0.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500원. 기아가 지금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9,400원. 셀트리온도 1.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8% 하락 예상되고요. KB금융은 0.4%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 8만 5,900원. 네이버 예상 체결가는 20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0.9%가량 하락했는데 오늘 호가에서 1%대 약세가 좀 예상됩니다. 지금 알테오젠 호가가 31만 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1만 9천 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3,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3만 8천 원. 그리고 미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되고 삼천당제약이 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4만 9천 원. 그밖에 클래시스, 휴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8분가량 남았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무래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올랐으니까 오늘 반도체주가 시장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하고 반도체 가면서 옆에 네. 소부장도 같이 가지고 하면 좋겠고 저거보다 좀 더 가도 되는데 김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밤사이 이렇게 야간 선물이나 이렇게 흐름 봐서는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오늘 1%대 그래도 9시 한 초반에는 1%대 상승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걸 갖다 이제 장중 끝까지 유지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유지만 해주면 얼마나 유지해주면 고맙겠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여전히 우리 이제 국내 전국은 여전히 아직도 그렇죠. 뭐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쳤다고는 볼 수 없는데 시장의 판단은 그래도 이제 최악의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렇게 봐줘야 되나요? 일단 지수의 흐름이 그래요. 그렇죠. 일단은 뭐 외국인들의 힘이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지난해 주 초반부터 이번 주 연기금과 투신에서 약속대로 매수를 해준 것에는 저는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 네. 그들이 지금 강하게 연속성을 보여주는 이유도 그래도 지금보다 최악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급적으로 이제는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염려했었던 어떤 폭락 장세는 트럼프가 너무 과하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 너무 워딩을 세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누가 더 절제하고 조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계좌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어차피 며칠 안 됐지만 시장의 중심에 크게 세 가지 섹터는 이미 선별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조선 강할 거고요. 네. 로봇은 계속 봐야 될 거며 반도체는 올해도 역시나 이기 때문에 뭐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가장 강한 쪽은 반도체 IT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객관적으로 전략적으로 조정을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을 지금은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만약 지금의 어떤 시세 탄력의 수혜를 못 보신 분들에게는 가장 뭐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까지 만약 더해진다라고 하면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고 가시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연말 해넘기고 또 연초에 아직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만 아주 이거 우리 2,400 깨질까 봐 전전긍긍했던 게 지금 이제 2,500을 오늘 네. 올랐을 것 같은 이 흐름이니까 며칠 사이에.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2차 전지도 한몫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뭐가 달라진 건 없지 않습니까?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의 방향성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승 탄력이 아니라 미국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알버말이라고 하는 주가 추이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버말은 이제 리튬과 관련한 이제 네. 관련주인데 그 기업이 간밤에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 소재 관련주들이 일단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버말이 지난주부터 바닥을 좀 잡은 시그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상승을 하게 되면 월요일 날 2차 전지주들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흐름들이 어제 반영이 되었고 또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도 이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변한 건 없다. 변한 건 없다는 건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어떤 시세가 나오려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거나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 트리거가 작용이 돼야 되는데 뉴스는 나오는 게 없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 변화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3월이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때 또 2차 전지주들의 어떤 변동성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그 하겠고 변동성이라 하시면 안 좋은 의미에 매도 포지션에 환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아. 기술적 반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할 수는 있어요. 아. 예. 근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겠죠. 아하. 이제부터 뭐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나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시점에 만약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에 좀 변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쫓아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그 중국발 감염병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보니까 인체 메타 뉴모 바이러스 네. HMPV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에서도 네. 유사한 또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어제 과거의 코로나 때를 좀 생각을 하셔서 시세가 좋았었던 뭐 시젠, 수젠텍, 랩지노믹스처럼 진단 키트주들이 움직였어요. 네네. 하지만 굉장히 코로나19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과연 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기보다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네. 게임주를 보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 중에서 뭘 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는 일단 두 기업을 보는데요. 네네. 시프트업과 크래프톤은 아. 지금 플러스 알파적인 지금 이런 일련의 감염병 이슈가 없더라도 본업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현금 유보율을 통해서 올 한 해 주주하는 정책과 함께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약간의 정치적인 정책적인 또 테마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카카오 그룹주가 최근 정치적인 어떤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또 전 그룹사가 움직였던 네.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수익률 게임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지금은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 어떤 움직이는 제약 바이오 뭐 진단 키트 쪽은 그냥- 이거는 예. 물리면 다시는 또 못 볼 가격대에 물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손절을 하실 겪어봤잖아요.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네. 저걸로 무슨 뭐 주구장창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 진짜 화가 나는 게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CCTV에서 네. 상하이에 그 한국인 관광객들 와글와글 돌아다니는 그 장면 보이면서 그렇죠. 이 무비자 관광 해놓고 나니까 특히 이제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뭐 저가 항공이든 중국 항공이든 타고 이제 가서 음식 먹고 뭐 이렇게 한국발 중국 예약 425% 증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이 호흡기 바이러스 이거 벌써 몇 주 전부터 조짐이 있었다고요. 네. 이 와중에 뭘 그렇게 무비자까지 하면서 와서 퍼뜨리라는 얘기인가 전 세계로. 유럽 쪽이고 미국 쪽이고 같이 비슷하게 해서 막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근데 거는 이걸 참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음. 그렇게 막 심각하게 위험한 건 아니고 그냥 감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정도인 것 그 정도? 같아요. 예, 이게 2001년도에 처음 바이러스가 발견된 거고. 아우 어쨌거나 저도 뭐 우리가 20년에 그거 자라 한번 봤잖아요. 자라를 한번 봐놓으니까 자라한테 한번 물려놓으니까 일단 소뚜껑-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 이제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좀 올랐습니다. 일단 주요 기술주들 매그니피센트 7 내에서도 반도체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사흘 연속 상승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밖에 TSMC 그리고 ASML까지도 일제히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고 어제 국내 증시도 양시장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어떤 출발 보이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강합니다. 1% 올라갑니다. 2,513포인트, 2,515포인트까지 올라가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0.2% 올라갑니다. 719포인트. 오늘 코스피가 단숨에 2,515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7% 올라갑니다. 56,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6% 강세 20만 5천 원. LG에너지솔루션 0.5% 상승합니다. 36만 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9% 올라가면서 95만 6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0.4% 상승합니다. 21만 2,500원. 기아도 0.7% 올라갑니다. 10만 1,1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상승합니다. 18만 4,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9% 오름세로 4만 6,900원. KB금융도 1% 올라갑니다. 8만 6,500원. 네이버도 상승 중이죠. 2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7% 하락하면서 31만 3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 올라갑니다. 11만 8,300원. HLB가 1% 떨어집니다. 7만 6,300원이고 에코프로가 1% 올라갑니다. 6만 4,3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강세 보여줍니다. 24만 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0.58% 하락합니다. 15만 5,300원. 리가캔바이오도 소폭 내림세로 11만 8,900원이고요. 클래시스 52,200원으로 0.5% 하락 흐름, 그리고 휴젤 보합이고 리노공업이 1.2% 상승하면서 2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는 보게 되면은 조선하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조선주들 지금 하나오션이 4% 넘게 올라갑니다. 39,8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HD의 한국조선해양도 2% 넘게 올라갑니다. 삼성중공업도 1.9% 오름세 11,640원, HD 현대미포도 1.3% 상승 중이고 HD 현대중공업도 2.7% 상승하면서 29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도 볼게요. 오늘 HB테크놀로지, YC캠, 피롭틱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CNG하이테크도 3% 강세고 JNTC, SKC까지도 각각 6%, 5% 상승 중입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 또는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양자 쪽도 움직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제 이거는 좀 동전주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첨단 소재 지금 1월 달 들어서 수익률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 또 올라갑니다. 20% 급등합니다. 지금 한국 첨단 소재가 8,660원 그리고 아이온 플러스가 2% 강세고 CQ세는 5% 좀 떨어집니다. 오늘 라닉스가 또 11% 급등합니다. 5,080원 선이고 솔리드도 4% 올라갑니다. 양자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는 지금 스마트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쪽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오늘 반도체 쪽 볼게요. 지금 초전도체라든지 아니면 HBM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은데
지금 DI도 7% 올라갑니다. 18,340원. 한미반도체도 또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그 밸류체인 기업인 한미반도체도 좀 상승 중이고 테크윙, YC도 지금 각각 1%, 2% 올라갑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오름세고요. PSK 홀딩스도 2.6% 상승하면서 48,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 로봇주들도 움직임 나오고 있네요. 이렌시스가 13% 급등합니다. 6,440원. 레인보 로보틱스 6% 강세 24만 9천 원. 그밖에 대동기어가 지금 5% 강세. 클로버도 5% 올라가고요. 엔젤 로보틱스, KNR 시스템도 모두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고 뭐 유진 로봇, 휴림 로봇까지도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340억 원 지금 매도 우위고 외국인이 770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이 44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86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8억 원, 18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삽니다. 지금 1,400계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저희 정규장 마감 대비로 9원 40전 하락한 1,460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환율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반도체 흐름 좋네요. 예. 예. 그나마 환율이 안정되는 게 참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12월 외환 보유고 현황 한은에서 발표가 났는데 다들 짐작하기로는 하도 그 이제 12월에 환율이 뭐 1,500원 가네 마네 이럴 네네. 때라서 당국이 개입하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좀 고간이 비지 않았겠나 싶은데 오히려 전월비 한 2억 달러라도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그러니 크게 뭐 환율 관련해서는 이제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뭐 1,500원 쪽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1,400원 초중반으로 갈 수 있나 싶어서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딴 것보다 외국인이 안 파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사주니까 여기서 우리 김태성 본부장 말씀 맞다나 이게 거래량만 좀 받쳐주면 그렇죠. 훨씬 이제 이게 힘이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 오늘은 뭐 일본 니케이도 좋으네요. 이거 좀 근데 하이닉스 지금 얼마입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20만 원 넘었죠. 20만 1,500원입니다. 그것도 20만 6천 원 그건 뭐라고 전고점에서 또 한번 딱 찍고는 그냥 밀려버리네.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전고점, 전저점 이런 게 사람들이 다 보고 거기다가 맞아. 걸어놓으니까. 걸어놓는 거예요. 그 이제 저거 열리면 또 좀 가는 거고.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특별히 안 좋은 데가 있습니까 업종이? 오늘 뭐 그렇게까지 이제 안 좋다라고 볼 만한 업종은 없는데 거의 골고루 잘 그래도 가죠. 좀 체크를 해보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어제 강했었던 진단키트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네. 일정 부분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이제 극명하게 섹터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CES가 끝나면 바로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CDMO, CMO 기업도 많고 플러스 이제 알테오젠과 유한양액처럼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도 있는데 여기에 리스트에 들지 못하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또 금리나 속도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다른 섹터들보다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각기 개별 좀 스토리로 움직이고 있기에 뭐 섹터 전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움직일 만한 요소가 있는 기업 쪽에 저는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 해 1년 내내 굉장히 강했었던 쪽에서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사실 해가 바뀌면서 좀 힘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 예.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 중에 미국 기준으로 수입하는 제품들 중에 한국 화장품이 지금 프랑스 제품들을 다 이겼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소리 소문 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이거 알면
결국 우리나라 화장품주에 또 관세 관세 이야기를 매니아? 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자꾸 좋은 뉴스가 부각이 저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좀 개인적인 바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의 공통점은 박리담 형식으로 팔아야 되는 중저가 브랜드가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또 관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화장품 쪽보다는 지금 만약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JP모건 컨퍼런스에 클래시스도 가고 휴젤도 갔거든요. 혹은 톡실 시장이라든지 피부 미용 쪽을 바라보는 게 저는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 조정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네.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탄탄하게 잡히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 한 표를 더 던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엔터주들도 흐름이 좋아요. 지금 네. Y젠터도 3.6% 올라가고 있고 JY펜터도 지금 7% 넘게 올라가는데 엔터주가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생각했던 거 범위를 지금 넘어서는 상승세가 네네, 그러니까요. JYP가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엔터주들이 지금 올라갈 만한 어떤 대형 뉴스는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JY펜터는 지금 리포트 나온 내용이 새로운 그 그룹 킥플립 데뷔한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킥플립. 킥플립 데뷔한대요. 저도 모르겠는데. 아니. 네. 전화 정민 앵커는 연식이 좀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 어째 안 보세요? 걸그룹은 좀 알지만 걸그룹- 보이그룹은 아, 그렇게 걸그룹은 좀 아시는데. 킥플립. 아, 저하고 소장님하고 같은 연식. 맞아요. 뭐 같이 늙어가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조선은 좋던데 방산도 괜찮죠? 방산이 생각보다 꺼지지 않고 꺼지지 강한 않아요.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방산 안에서도 이제는 좀 방향이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방산 3대장주들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어스였다면 오늘은 또 현대 로템이 또 3대장 안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방산주들도 올 한해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혹은 관심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섹터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의 변수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대로 누가 더 무인기라든지 드론을 활용한 어떤 제품 활성화에 힘쓰고 있느냐 이게 이제 상승률 게임에 좀 큰 차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은 전형적인 전통 방산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세련된 어떤 드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쪽은 뭐 LIG 넥슨이기 때문에 네. 저는 LIG 넥슨 쪽을 한번 보는 것도 지금은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LIG 넥슨. 네. 로봇은 어때요? 뭐 최근에 이제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자회사로 편입시켰잖아요. 네.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올해 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 뭐 옵티머스 개발에 네.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금 주요 빅테크들 미국 쪽에서도 로봇 쪽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로봇의 진심인 그룹은 사실 삼성이나 두산보다는 LG입니다. LG, 네. 그런데 성과가 안 나서 그렇죠. 속상하지만. LG LG 같은 경우에는 로봇은, 예. 엔젤 로보틱스에도 지금 지분 들어가 있고 로보티즈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지금 나오고 나오네요. 있죠. 예. 로보스타와 이제 베어 로보틱스까지도 지금 다 LG는 공격적으로 좀 많이 펼쳐놨는데 사실 어떤 상용화라든지 성과는 포스코의 유로메카가 굉장히 지금 두드러지죠. 아 그래요? 우리가 휴게소라든지 무인 카페에 가서 쓰는 대다수의 어떤 이제 작동하는 기계들은 유로메카께 많습니다. 그 커피 타주고 하는. 그렇죠. 로봇팔에 이제 커피를 이동해주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유로메카가 시세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후발주자로 좀 볼 수 있다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또 CES에서 한 축을 또 담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보핏은 도대체 언제 나온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웨어러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일단 1순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2순위로는 엔젤 로보틱스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휴게소에서 저 뭡니까 로봇팔이 네, 맞아요. 커피 해주는 거 이렇게 봅니다만 아쉬운 게 가격이 좀 쌌으면 그렇죠. 네. 뭐 물론 로봇 자체도 뭐 설치하는데 비용은 들었겠습니다만 저 인건비 줄이자고 했던 거라면은 네. 그리고 또 뭐 로봇 보는 게 신기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한테 서비스 받는 것이 아닌 저건데 그걸 똑같이 같은 가격을 받아야 될지
조금 가격만 낮춰도 그 앞에 줄 좀 설 것 같은데 그렇죠. 보면 지 혼자 놀고 있어요 그냥. 비싸니까. 그건 좀 아쉬워요. 예. 오늘 바이오도 강해요. 지금 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오랜만에 지금 4%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도 지금 다시 이제 2% 이상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사실 바이오주야말로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미국 대선 때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네. 괜찮은 섹터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 기조는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의 이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금리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얼마만큼 방어해 줄 수 있는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 유한양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당연히 체력적으로 좋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좀 걸리냐면 아무래도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이 올라온 기업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가는 기업은 이미 많이 올라온, 그리고 가지 못한 기업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또 가지 못한 기업들에 또 관심을 쏟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3월 달이 오죠. 상패 시즌에 가장 또 마음 졸여야 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쪽은 선별적인 어떤 투자의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다음 주 오실 때 한번 제가 숙제 하나. 예. 혹시 그린란드 관련주라 할 만한 게 있을란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뭐 하다못해 그린란드에 뭐 뚜껑이집이라도 수출하는 회사 있는지. 네. 아니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이 눈독 들이면 꼭 뭐가 되잖아요. 사람이 잘려도 잘리고. 결국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사임하기로 약간 그 트럼프 측 압력이 있었던 것 같고. 캐나다 트리도 총리도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뭐 총리가 아니고 가버너 주지사라고까지 조롱하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사임 했는데 이 장남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남이 그린란드 방문한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예 올렸네요. Make Greenland Great Again이라고. 알겠습니다. 혹시나 있을라나 모르겠다 우리나라에. 뭐 가져다 붙이면 갖다 또 스토리가 붙이면 되는 또 거죠. 그죠. 주식시장. 하다못해 뭐 회사 이름에 그린자만 들어가도. 그렇죠.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올해 들어 급반등하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도 좋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3주 만에 2,5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0.78% 올라가면서 2,50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0.43% 상승하면서 72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은 삽니다. 940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기관이 291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도 52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18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2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45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보시죠. 오늘 조선과 반도체 장비 업종을 비롯해서 전자제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쪽, 생물공학, 도로와 철도 운송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올라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해군과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국내 조선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새해 들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던 조선주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저가 매수할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주 내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3.49%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29만 7천 원이고요. HJ중공업 8% 넘게 올라갑니다. 6,700원. 하나오션이 7% 가까운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4만 800원이고요. 그밖에 삼성중공업이 2% 가까이,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2%대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오늘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개막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올라갑니다. 우선 유리기판 관련주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장세 기록 중인데요. 유리기판주 내에서는 HB테크놀로지가 18.27% 시세 분출하면서 현재 거래가 2,525원이고요. YC캠도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대 강세로 거래가 17,100원. 필옵틱스가 10.5% 올라갑니다. 23,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밖에 JNTC와 SKC 3%대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도 2거래일 연속 올라갑니다. CS를 앞두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의 YC캡 역시 속하는데요. 18.7% 강세 유지 중이고요. DI가 1%대, 한미반도체가 0.4%, STI가 0.5% 상승 중입니다. PSK홀딩스는 지금 2%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축소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암호 섹터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CES의 양자 컴퓨터 분야가 신설된 가운데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혀서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 워낙 급등한 터라서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도 일부 보이는데요. 일단 한국 첨단 소재는 20%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8,670원이고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15%대 강세 이어갑니다. 라닉스는 지금 0.7% 오름세, 솔리드도 0.29%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QSI가 1.43%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1,64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도연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에 미국 블루 오리진이 새로운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주 경쟁이 좀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업황 전망 짚어주시죠. 네, 우주 산업에 대한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우주 기업인 블루 오리진의 재사용 발사체 뉴 글렌이 드디어 발사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뉴 글렌은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후에 발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뉴 글렌의 첫 비행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스페이스X의 독주 체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 글렌은 스페이스X의 팰컨 9보다 한 단계 발전한 로켓인데 길이는 약 100m 크기로 팰컨 9보다 크고 운송 중량 면에서도 2배 중량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의 차세대 로켓인 스타쉽보다 길이와 운송 중량 면에서 낮기는 하지만 이 차세대 로켓인 이 스타쉽이 아직 상용화 전이기 때문에 이번에 뉴 글렌의 발사가 성공하게 된다면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이슈로 우주산업 관련주들이 시장에 부각될 수 있을 만큼 관련주들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도 2025년을 재사용 발사체 개발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를 한 만큼 2025년은 우주산업 관련주들의 약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밸류체인까지 해서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관련해서 보실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와 세트랙 I입니다. 첫 번째 한국항공우주는 KF-21부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수리온 헬기까지 방산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우주항공통신 전문 기업인 제노코를 인수를 하면서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우주항공청이 주도를 하고 있는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 개발 사업에서도 당연히 참여를 하는 기업이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만큼 한국항공우주를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시총은 약 6조가 되지 않지만 3분기까지 수주 잔고는 22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최근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세트랙 I입니다. 이 세트랙 I는 국내 유일의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 기업입니다. 초고해상도 중형 위성에서부터 고해상도 소형 위성까지 다양한 관측 위성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 제조에서 3대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위성 본체, 전자광학 탑재체, 지상국 시스템 모두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인공위성 개발 기업입니다. 2025년에는 자체 개발 인공위성의 발사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도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세트랙 I도 함께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오늘 장 초반부터 2,500선 돌파해내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탄핵 정국이 지속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반등과 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체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 이는 1998년 IMF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환율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전반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 증시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난주에 지수가 21선 위로 올라주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금투세도 폐지가 되었고 대주주 양도세 매물 우려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사에 주주 충실 의무가 반영된 상법 개정까지 통과가 된다면 국내 증시는 예상외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심 또한 국내 증시에 대한 비관론이 많이 커져 있는 가운데 이러한 비관적인 시장에서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연구원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이번 주 외환시장은 무게감 있는 재료들이 몰려있는 탓에 불확실성이 큰 한 주를 보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은 환율 전망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경제 이벤트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 달러 시세하고 같이 움직여 왔으니까 달러 인덱스부터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1월 2일 날 새해 첫 거래에서 그냥 확 뛰어 올랐던 달러 인덱스 그래서 뭐 109.5까지도 갔습니다만 이게 또 이틀 사이에 또 원위치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달러가 강이냐 약이냐 이거 어떻게 지금 금년에 내다봐야 될까요? 예, 뭐 달러 강세 약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유로화 영향도 어느 정도 있고 위안화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의 거시경제 상황과 물가 동향이 엇갈리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유럽은 특히 고민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로존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개선되며 확장세를 보였지만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모습인데요. 뭐 예를 들어 10월 소매 판매는 유럽 주요국에서 비식품과 연료 소비가 증가하면서 개선 흐름을 나타냈지만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부진한 중간재 및 내구 소비재 생산으로 인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선행지표에 해당하는 제조업 심리지수와 경기 체감지수가 기준치를 하회하며 단기적인 경기 회복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달러 인덱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제 점진적으로 유럽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의 요인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물가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되면서 유럽 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유로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서 이러한 요인은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하는 이제 요인으로 인상이라기보다 이제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 상승의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반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안화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달러 대비 급격한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뭐 달러 위안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7.3을 넘어서면서 중국 당국이 그 위안화 추가 약세를 좀 용인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 중국 외환 당국도 이제 시장의 압력을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 위안화 약세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최대 60%에 달하는 관세 부과 경고와 그리고 중국 자체의 부진한 경기 흐름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거시 경제는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결되면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측치인 0.5%를 크게 하회하는 0.2%로 집계되기도 했고 이러한 낮은 물가 상승률은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을 점점 커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난 12월에는 중국 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주요 정책, 특히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위안화 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외환 당국도 뭐 이러한 시장 압력을 고려하고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환율 고시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연구원님, 얼마 전까지 이제 환율이 막 급하게 치솟을 때 뉴스 중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이제 환율 상승에 어느 정도 좀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 어떤 메커니즘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그게 환율 상승세를 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한 대로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가와 억제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한국은행과 외환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달러를 시장에서 구해서 나가지 않고 우리 이제 외환 보유고를 일시적으로 차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갚아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현물 시장의 압력을 조금 상승 압력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종의 이제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서 환율 상승세를 꾸준히 시장 개입을 통해 억제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변동 환율제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환율이 변화하면 그것이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동 안정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요인에 따른 환율 상승 자체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수입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직접적인 환율 시장 개입을 직접적으로 오래 가져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환율 상승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ETF 순자산 총액이 173조 원에 달하면서 개별 종목 투자 못지않게 또 ETF를 통해 투자하는 분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 ETF 시장 돌아보고 또 올해 투자 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승현 ETF 컨설팅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김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김 부장님 한 달에 한 번 꼴로 뵐 때마다 먼저 ETF 동향보다 궁금한 게 요즘은 어디 놀러 다니시나 싶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엔 어디 가세요, 애들 데리고? 예전에 딸기 농장 임팩트가 굉장히 세셨나 그러니까 봐요. 딸기 농장이 워낙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요즘은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네. 실내로 많이 다니고 실내로. 그때 키즈 네. 카페 키즈카페 많이 네. 가고요. 네. 요즘은 뽀로로 키즈카페 같은 데를 가는데 제가 가면서 느낀 거는 이 IP의 힘이 상당하다. IP? 맞습니다. 이게 지적재산권이죠. 예, 예. 단순히 뭐 티니핑이라든지 예. 이런 그런 IP라고 하죠. 예. 지적재산권이 네. 단순히 예전에는 공간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버는 수익이 제한됐다면 그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수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K-팝 같은 경우도 전 세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이런 뭐 일상생활의 변화도 이 네. 산업 그다음에 비즈니스 한번 연결해서 어.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네. 역시. 벌써 이제 뭐 작년이 됐습니다만 네. 작년에 ETF 시장 대단했죠. 맞습니다. 성장성 측면에서나 수익성 측면에서나. 네네. 네. 규모만 보더라도 약 한 50조 원 정도 연간으로 상승을 해서 한 170조, 180조 시장까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금액만 커진 게 아니라 커버드 콜이라든지 아니면 CD 파킹형과 같이 이 상품이 굉장히 다양화되었다는 게 이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ETF가 거듭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았나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미국 빅테크 탑7, 그다음에 미국 서학개미 아니면 나스닥 100과 같이 미국 투자 상품, 그다음에 뭐 AI와 같이 뭐 혁신 성장 테마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ETF 시장을 조금 뭐 키워드로 요약을 하자면 뭐 트리플 A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A는 뭐 아메리카, 미국 중심의 투자인 거죠. 네. 두 번째 A는 그다음에 AI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액티브 ETF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순자산 뭐 상위 ETF뿐만 아니라 뭐 수익률 상위 ETF들도 액티브 ETF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이 패시브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액티브 ETF를 통해서 빠르게 종목을 편입하는 그런 전략들이 주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레버리지를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국내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레버리지 좀 더 화끈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배짜리 레버리지도 있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는 6배, 7배까지 레버리지가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난해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증시 중심 해외 주식형 ETF가 출시가 많이 됐고 실제로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네. 국내 주식형 ETF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참 국내 증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연말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우선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국내 뭐 ETF들 뭐 2차 전지 핵심 소재 아니면 뭐 포스코 그룹주 주로 뭐 2차 전지와 같이 재작년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상품들 중심으로 작년 한 해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였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다음에 올해 며칠 안 지났습니다만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역시나 미국, 뭐 해외 ETF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뭐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더라도 미국 ETF에 대한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고요. 그다음에 국내 뭐 ETF, 그다음에 해외 투자하는 ETF들 좀 비교를 해보면은 세제 측면에서는 국내 ETF 같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고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뭐 배당 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과세 측면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연금 계좌와 같이 세제 적격 계좌를 통해서 미국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과 같은 해외 ETF를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 세제 불리한 것 같은 경우도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면서 훨씬 더 좋은 성과와 함께 세제 혜택도 함께 받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아까 수익률 네. 상위 종목은 보니까 아까 꿈의 수익률이네요. 저게 연간 수익률인가요? 연간입니다. 예. 소위 연초부터 말해서 100%만 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네.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네. 1년 사이에 1,00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100%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 200%라는 얘기는 와 3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원이 3천만 원 됐다는 얘기고 1억이었으면 3억이 됐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이러니 진짜 돈 복사 얘기가 나오네.
어떻게 저런 수익률이 가능하지? 근데 아까 또 마이너스도 있네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경우 주로 국내 투자는 국내 투자. ETF들이 굉장히 많은 좀 수익률 하위를 기록했었고요. 뭐 2차 전지 산업,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같은 경우 마이너스 78%. 네, 뭐 100만 원이 있었으면 80만 원 정도가 날아가고 77만 원이 날아가고 한 23만 원 정도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의 이런 장단점을 한 번에 보여주는 표 같기도 합니다. 뭐 우상향하는 자산 같은 경우 레버리지를 투자했을 경우에 수익률 극대화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만 2차 전지화가 좀 변동성이 큰 상품 같은 경우를 투자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78% 정도의 좀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도 기록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투자보다는 조금 더 단기간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변동성 측면에서 좋다라는 것도 오히려 이 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이제 트럼프 당선 네. 취임식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전으로 주목했던 트럼프 수혜주 네. 이것도 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ETF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수혜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네. 이 트럼프 수혜주가 그렇다고 저희가 과거 몇 년 동안 없었던 게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정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저희가 약자로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T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정책에 대한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 시장 금리 쪽 오른 것처럼 이런 좀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또 제조, 그다음 뭐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좀 관세 이런 측면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트럼프 2.0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살펴보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역시나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미국 투자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제 미국 증시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역시나 AI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관세라는 측면, 역시나 미국이 훨씬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라는 측면을 또 보게 되면은 역시나 미국 테크 상위 종목에 대한 이런 법인세 인하에 대한 효과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미국 중심의 ETF, 그다음에 뭐 테크 상위주 그리고 AI 중심의 ETF를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진짜 말 잘 만드네요. 트럼프를 가지고 저렇게 또 말을 만드는구나. 네, 그다음에 올해가 사실 뭐 뱀의 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어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스네이크를 통해서 스네이크. 네, 뭐 통해서 약자를 좀 만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뱀, 뭐 BAAM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네, 뭐 뱀, 네, 이런 걸 통해서 A가 뭐 AI라는 것도 있고 아메리카, 그다음에 이런 걸로 해서 그 BAAM 뭐 4개밖에 안 되니까 네. 아메리카 또 AI AIM. 또 B는요. 또 브로드컴인가? 뭐 M은 매뉴팩처링이고요. 뭐 제조. 매뉴팩처링. 네. 그래서 사실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용어는 앞서 좀 제가 다른데. 말씀드린 거에 대한 흐름은 벗어나진 않습니다만 뭐 뱀이라든지 뭐 스네이크를 통해 가지고 좀 키워드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국 예외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AI와 같은 핵심 키워드가 다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와는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ETF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그거 트럼프의 피를 가지고 누가 만들었는지 참. 저 피 갖고 뭘 어떻게 엮어내는지 파라독스를 엮어내는 맞습니다. 역설이라고. 예. 참 역설적인 인물이죠.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예. 지금 뭐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미국 장은 그야말로 대형 기술주들이 지수를 막 멱살 잡고 끌어올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작년에는 아까 뭐 수익률도 봤습니다만 대형 미국의 대형주 또 기술주 중심 네. 아주 좋았는데 네. 이제 또 이제 살짝 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쪽은 이제 먹을 룸이 좀 적어진 거 아니냐 차라리 중소형주 어떠냐 이러시는데 네, 그쪽 뷰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해서 저희가 좋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소형주가 좋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하는, 뭐 시장 금리가 인하하는 그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순히 뭐 상위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워하고
그다음에 시총 하위에 있는 중소형주가 덜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금리 인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측면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만 단순히 뭐 금리가 빠진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투자하기보다는 아이온큐와 같이 매출에 대한 그런 발표가 이어진 그런 경우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M7과 S&P의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순이익 비중 비교를 보게 되면은 M7에 대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중소형주를 보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이 빠진 종목, 덜 오른 종목을 보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성과가 좀 오르는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그런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뱀의 비가 불마켓이래요. 아, 불만. 찾아보니까 그래요? 불마켓. 불마켓? 네. 재밌네요, 이거. 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ETF 올해 이제 또 처음 시작하겠다 하고 마음 먹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의 ETF에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하시기보다는 네. 미국 중심의 ETF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되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 이런 중심의 투자를 하시되 AI 포함해서 다만 일정 부분의 현금을 좀 만들어 가지고 뭐 파킹형 ETF를 통해서 저희가 좀 현금을 좀 쌓아두고 그다음에 금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금이 대표적인 안전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과 같은 자산도 한 10%에서 15% 정도 같이 자산 배분으로 투자하시길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장님, 저기 네. ETF 쪽에 고객들 분들 가운데도 뭐 레버리지로 네. 나 한 3배, 4배씩 먹어야겠어. 네. 터질 때도 2배, 3배 터지지만 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조금 수익률은 낮더라도 로우 리턴이더라도 네. 로우 리스크를 좀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어떤 쪽으로 권하십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 배당 성장형 ETF라고 아마 뭐 슈드라는 ETF 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이 꾸준히 배당이 오르는 그런 ETF를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만큼 이렇게 화끈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이고요. 배당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안에 있는 기업들이 좀 증명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ETF 개인 순매수 5위 중에서도 S&P 500은 좀 기술주가 어느 정도 포함은 되어 있죠. 그렇지만 두 번째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에 대한 비중보다는 경기 방어주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싫고 대신에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오르는 그래도 일정 수준 연에 한 3.5에서 4% 정도의 연 배당금까지 나오는 ETF를 찾으신다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이 배당 성장형 ETF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외국인이 확실히 사주니까 지금 코스피가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고 특히 이제 조선 쪽 외국인이 매수하거든요. 바이오하고 이 네.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줍니다. 예. 아유, 좀 갖고 계시죠. 뭘요? 장 갈 때 우리 아. 개인 투자자분들 급하게 네. 매물 내놓지 마시고 네. 이 뭔가 좀 시장의 결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 아닌가요? 확실히 분위기가 분위기 이제 달라졌어요, 뭔가. 해바뀌면서 좀 좋아진 느낌이 네, 듭니다. 환율은 11원 두 자릿수로 빠지네요. 낙폭이.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